우선 저희 신한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신한대학교 위치가 어디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신한대학교는요, 위치가 그 전철 쪽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두 개인데요. 우선 보시면은 수도권 1호선 전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정부 방향 쪽으로 이제 망월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캠퍼스라고 합니다. 이 망월사역에서 이제 수도권 전철 1호선이나 아니면은 7호선 같은 경우는 도봉산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봉산역에서 내리면은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망월사역에서 내리면 의정부 캠퍼스까지 거리가 신호등 하나 사이인데 한 10초 거리입니다. 사람 보폭 발자국으로는 한 10발자국 내지는 15발자국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동두천 캠퍼스는 이제 지행역에 있고요. 이제 동두천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이제 동두천 캠퍼스 이제 지행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동두천 캠퍼스로 들어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걸린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접근성은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철역하고 제일 가까운 대학이 아마 저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전형 안내를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수 10개 과목을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6개 교과학원이죠. 그래서 우수 10개 과목,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성적을 반영하는 형태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수시 전형에서요, 그 논술 전형이 하나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식 논술 전형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뒷부분에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일반 전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실적 우수자 전형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능 체제를 맞는 전형은 논술 전형밖에 없고 나머지 전형들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제 특징이 전에 이제 이게 PPT가 조금 작은데요. 이제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전공이나 뭐 무전공으로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율전공 쪽으로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이나 이제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자율전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때 학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고사를 보는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면접에 도움을 드리고자 홈페이지에 모의 면접 신청란이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팝업창 쪽에서 모의 면접이 이제 하게 됩니다. 8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교수님 두 분의 수험생 한 사람으로 진행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뿐더러 실제 면접고사에서 이제 모의 면접 때 했던 학과 교수님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개별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이제 문과이과 계열 구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신한대학교는 단계별 전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의 뜻은 이제 저희 신한대학교 전형 뭐 면접고사 전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학생부 우수자 실기 모든 전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지원자다 학생들이 한 번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자르거나 그런 거를 쓰지 않는 전형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는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들이 똑같습니다.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 전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이르기까지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들끼리는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학생부 우수자나 실기 실적, 논술 전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르기까지 전형 방식이 다른 것끼리 선택하셔갖고요.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전형에 한 과씩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요. 내신 성적 60에 면접 40으로 진행되는 형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일반 전형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이르기까지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은 이제 509명의 학생을 면접고사 보는 전형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교과 전형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면접고사를 보지 않는 전형이 있죠. 이제 내신 100%를 반영하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수 10개 과목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신 100을 반영하겠고요. 그래서 230명의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기 보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공연예술, 그다음에 디자인학과, 태권도, 모델 콘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보신 바대로 실기고사 80%, 실기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라고 할 것 같으면 800점과 0점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150명의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적은 이제 태권도 이제 경기 실적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입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 이제 태권도 학부죠. 그래서 실적 80에 학생부 교과 출결 20%로 진행되어 있고요. 37명의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신한대학교도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종에 대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전형하고 전형 방식이 좀 달라요. 왜냐? 전 교과에 대한 추이도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역을 이제 보는 전형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사중간이 이제 서류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100%고요. 면접고사가 없고 자기소개 없습니다. 다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한국인 전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교자, 세 번째로는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신한국인 전형은요. 지원 자격 요건은 없고 이제 사회기여자나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요. 지원 자격 요건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전형인데요. 그래서 이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약식 논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술 비중은 논술이 90%, 내신 성적 10으로 진행되는 형태이고요. 모집 인원은 이거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면은요. 124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요강이 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영 방식에 있어서 이제 수능 체제를 할 때에 적용할 때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에서 한 개 영역 5등급 이내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전형은 논술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논술 전형 쪽에 아마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 이제 일반 전형에 대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이제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이었었습니다. 일반 전형이 내신 성적 60에 면접 40으로 진행되는 전형 형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미래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첨단 소재 공학과에 이르기까지 이제 분포도 형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평균 커트라인이 이제 3.82. 이제 여기 보시면 미래자동차 이제 3등급 후반으로부터 시작해서 5등급 이제 첨단 소재 공학과에 이르기까지 5등급 중반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분포도가 3등급 후반으로부터 시작해서 5등급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신한대학교가 좀 이렇게 주력으로 하는 학과가 보건계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나 방사선이 사실 이제 5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쪽에 이제 많이 선배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들 보건계열 쪽에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치위생학과 3등급 초중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서 이제 4등급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결 결과를 일단은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자인예술대학.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학과가 전형 선택을 할 때 있어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기 보는 전형과 실기를 안 보는 전형.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고사 일반 전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실기가 없는 전형. 다만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요. 산업디자인학과가 인기가 좀 높았었어요.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평균 커트라인 2.78, 최종 커트라인 2.40으로 이제 되었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자가 많을까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은 이제 수도권 전철하고 이제 접근성이 좀 되게 가깝다는 것이 하나의 이점이었었고 디자인 쪽에 되게 이제 실력들이 좋은 교수님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이들 이제 디자인 쪽으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학과들은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에 되어 있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전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빅데이터 경영학과가 있죠. 3등급 초중반으로부터 시작해서 4등급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대학 토지행정학과 3등급 후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아교육학과에 이르기까지 4등급 이제 후반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한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뭐 입결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어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직 이수가 되는 학과가 3개예요. 이제 이따가 간호학과를 보여드리겠지만 간호학과와 그다음에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상담심리학과가 교직 이수가 가능한 3개 학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태권도 이제 보시면 이제 보이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드론본 이제 우선 간호학과는
위치는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교지 기수가 가능한 학과고요. 평균 커트라인이 2.34, 최종 커트라인 3.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대학교의 학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도 하고 입결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디자인 학과보다는 조금 밑에 있다 하더라도 보건 계열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신한대학교 면접 방식과 그리고 이제 학종의 서류 평가 그리고 논술에 대한 거를 여기서부터 조금 엄밀하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신 성적 60에 면접 40으로 진행되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접 평가에 있어서 학생부 반영 비율과 면접의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 60%라고 할 것 같으면 내신의 최고점이 이제 600점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기본 점수 최저점 408점이 있죠. 내신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600에서 408점 간의 점수 간의 격차는 192점이에요. 근데 내신에 있어서 실질 반영 비율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은 19.2%, 면접은 40%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고점이 40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최저점 270점 면접에 있어서 그럼 격차는 얼마일까요? 말 그대로 132점. 그러면 면접에 있어서 실질 반영 비율이 13%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이미 벌써 기말고사는 다 끝났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결론적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면접고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응시가 다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면접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는 면접 볼 때에 홈페이지 제시문을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먼저 사전에 한 9월경에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학과별 면접 문제를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기부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제시된 거 있는 그대로 쓰는 형태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방식을 쓰는데요. 우선 교수님 2분에 수험생 1사람으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한 학생당 시간은 3분 내외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접 볼 때에 이제 순번이 이제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정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번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번호 순에 의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면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학과 교수님 2분이요. 그 학생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제공하지 않고요. 다만 가번호 순번 받은 학생들에 대한 면접에 대한 것만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왜? 입시 공정성 때문이죠. 그리고 우선 넘겨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총 2문제가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모든 학과가 지원 동기와 포부는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원한 학과, 이제 해당 학과별 면접 문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딱 나오잖아요. 한 9월경 정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문제 출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 출제를 했는지. 일단 지원 동기도 중요하죠. 거의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학과별 면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학과별 면접 문제가 예를 들어서 5문항이 나왔다. 그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학생한테 랜덤으로 물어봐요. 5문제 중에 하나를.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면접에 대한 팁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거는 맞아요. 공지된 거. 그리고 그 공지된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출제 의도로 되어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를 일단은 그 학과에 대한 정보도 좀 알 필요성은 있고 어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험생의 본분에 맞는 복장 및 태도. 아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면접날 오실 때는 교복 입으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학교 이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 그 깔끔한 복장을 입고 오시는 것을 가장 선호해 드려요. 그래서 학과 성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 학생다운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유지한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주장을 진정성 있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왜 학과 홈페이지를 보라고 계속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지원 동기 포부 얘기할 때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학과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어필할 때 거기 이제 계열별 면접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된 관건이고요. 이제 3분 내외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자, 요 상황적인 걸 또 설명할게요. 5번째로 넘기면서 제일 중요한 거 강의실에서 이제 면접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강의실에서 이제 교수님 2분이 계시겠죠.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번호 100번입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째 쭉 하다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수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짝 양해를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잠깐 긴장감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라고 이렇게 또 유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성은 없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는 필요성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면접이 이제 쫙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한대학교 합격선이 잠깐 이제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분포도를 보니까 3, 4, 5등급이에요. 그렇죠? 1등급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 3에서 5등급 간의 격차는 뭐 2, 3점밖에 차이는 나진 않지만 이거를 1000점 만점으로 바꿨을 때 이게 3에서 5등급 간의 격차는 18점, 6, 3, 18, 18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요, 교과 이렇게 반영 방식 석차 등급 들어가는 걸로 반영하게 됩니다. 우수 10개죠. 그리고 학종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 비교과 100이에요. 이 방식은 전 교과에 대한 취지도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대한 거를 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이므로 이제 서류 평가 100%죠. 그리고 평가는 저희가 이제 3가지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초학습 능력, 지원 동기, 기본 품성으로 해서 3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입학사정관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논술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거. 우선은 저희가 뭐 논술 90에 뭐 교과 성적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출제 범위는 이렇게 진행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요, 문학, 독서가 들어가고 수학은 수학 1, 2가 들어가요. 고등학교 이제 공통과목이라고 얘기하죠. 2학년 때 배운 공통과목. 그리고 수능 완성이나 EBS에서 이제 출제할 예정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다니면서 모의논술 고사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마다. 이제 왜냐면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게 논술하는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마다 이제 문항수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 일정은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어요. 1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수능 시험 끝나고 난 뒤 11월 23일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전형 설정을 잘 이렇게 하셔갖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일단은 설명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나 이런 전형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 전형을 알면 합격이 보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